여러분 혹시 주씨라고 기억하시나요? 2010년대 중반 대학가와 번화가를 뜨겁게 달궜던 그 생과일 주스 브랜드 말이에요. 주씨만한 가성비 매장이나 브랜드는 못 봤다. 요즘 배민으로 과일 몇 개만 주문해도 몇만 원인데 주씨는 진짜 해자였다라는 댓글들이 아직도 심심찮게 보이거든요. 특히 딸바, 그러니까 딸기 바나나 주스는 정말 전설이었죠. 많은 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 출근템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받았고 1,5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엑스라지 사이즈는 2,800원, 당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의 절반 수준이었으니까요. 그야말로 가성비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요즘 주씨 매장 보신 적 있으세요? 한때 골목마다 보였던 그 많던 주씨 매장이 요즘은 잘 보이지 않지 않나요? 오늘 5분 경제는 요즘 주씨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주씨의 전성기였던 2016년 전국에 무려 805개의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는 약 245개, 무려 70% 가까이 사라져버린 거죠. 신규 개점보다 폐점하는 매장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3,5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한 메가커피, 2,000개가 넘는 이디야 커피나 컴포즈 커피와 비교하면 주씨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입니다. 기업 실적은 더 충격적입니다. 한때 코스닥 상장까지 넘보던 회사의 매출은 2016년 433억 원에서 2024년에는 41억 원, 무려 90% 이상이 사라졌고요. 영업이익도 2016년 131억 원 흑자에서 2024년 20억 원 적자로 완전히 뒤바뀐 상황입니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주씨는 2010년 건국대학교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26세였던 윤석재 대표가 누구나 저렴하게 생과일 주스를 마실 수는 없을까?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한 거죠. 이 창업자의 전략이 참신했던 게요. 본인의 첨가물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유통구조를 만들어냈어요. 크기는 작지만 맛은 똑같은 엇다맛. 그러니까 B급 과일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산지 직거래는 물론이고 심지어 필리핀 농장 지분까지 투자하면서 원가를 극한까지 절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싸게만 탄 게 아니라 싸게 팔 수 있는 구조를 직접 만든 거잖아요. 지금 봐도 대단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결과가 어땠냐면요. 2015년 5월 가맹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500개 가맹점을 모집했고 1년 반 만에 800개가 넘는 매장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에는 무려 매출 433억 원, 영업이익 131억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프랜차이즈의 신화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탄대로만 달리던 주씨에게 치명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2016년 6월 8일에 나온 언론 보도 기사였습니다. 주씨가 1리터 주스라고 광고하던 제품의 실제 용량을 측정해봤더니 고작 600에서 780ml에 불과했다는 거죠. 컵 자체도 1리터가 아닌 830ml였고요. 이 사건으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1리터 주스 용량 사기 논란 때문에 정이 떨어졌다며 배신감을 드러냈었죠.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7월에는 MSG 함유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주씨는 그동안 신선한 과일만 사용한다고 광고해왔는데 주스에 넣는 주씨 믹스에 MSG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거의 생과일로 만든 줄 알았는데 MSG 때문이었나? 라는 소비자들의 실망감이 쏟아졌어요. 본사는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0.05%의 극소량이라고 해명했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매장의 위생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믹서기를 하루 종일 세척 없이 사용한다. 주스가 남아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한다. 같은 충격적인 실태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결정타를 날렸죠. 그리고 주씨가 스스로 무너지는 동안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논란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외부 환경도 주씨에게는 최악으로 돌아갔어요. 먼저 과일 원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기후변화로 과일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박리담의 모델인 주씨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어요. 거기다 2017년, 2018년을 지나면서 최저임금 급상승과 임대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소규모 테이크아웃 매장들의 수익성은 바닥을 쳤죠.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건 경쟁 심화였습니다. 메가커피, 백다방, 컴포즈 커피 같은
대형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1,500원에서 2,000원대의 저렴한 커피는 물론이고 딸기라떼, 수박주스 같은 과일 음료까지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씨의 독점 영역이었던 가성비 과일 음료 시장이 완전히 잠식당한 겁니다. 심지어는 제로슈가 열풍이 불며 달콤한 과일 주스를 찾는 소비자 자체가 줄어든 것도 뼈아팠죠. 결국 이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주씨는 기나긴 하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씨 스스로의 잘못도 있지만 운도 그리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위기 속에서 주씨는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업 다각화였습니다. 겨울마다 비수기가 찾아오는 생과일 주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2019년에는 밀크티 전문점 차얌을, 2021년에는 망고 주스 전문점 고망고를 런칭했어요. 혹시 요즘 길에서 노란색으로 된 고망고 간판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주씨에서 만든 브랜드였습니다. 이건 좀 놀랍네요. 그리고 카페형 매장이나 샐러드 전문점, 심지어 갈비 전문점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내놓았죠. 그리고 주씨는 해외 진출도 시도했습니다. 2016년 중국을 시작으로 10개국에 약 80개 매장을 운영했는데요. 앞불사 또 운이 없었습니다. 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지적받았던 품질에 대한 개선 노력도 있었습니다. 세스코와 업무 협약을 맺어 위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손상된 과일에 대한 100% 환불제를 운영하며 신뢰 회복을 위해 애썼어요. 그리고 아사히볼처럼 트렌드에 맞는 신메뉴를 꾸준히 내놓으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새로 런칭한 브랜드들도 대부분은 사실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내놓는 과일 음료들을 보다 보면 주씨가 새삼 그리워진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주씨 좋아했는데 라고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물론 주씨가 지금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전국에 200개가 넘는 매장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전성기와 비교하면 초라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긴 한 거죠. 주씨의 몰락은 결국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가성비는 정직함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가치인데 용량 사기와 성분 논란으로 그 바탕이 무너져 버린 거죠. 하지만 여전히 주씨만한 곳이 없다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그만큼 주씨가 만들어낸 가성비 생과일 주스라는 카테고리가 독보적이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씨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면서 오늘 5분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